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아파트 관리 신문에 기고했던 내용이고요. 격리 겸직 소장의 어려움과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백선의 대표라고 쓰여 있고요. 어, 제가 그 아파트 격리로 예전에 근무를 오래 했잖아요. 2004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인터넷과 오프라인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주택 회계 교육과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회사 운영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러 가다 보면은 관리소장님들한테 여쭤보거든요. 관리소장 중에 가장 힘든 그 관리소장이 누군 것 같으냐? 그럼 대부분이 이제 격리겸직 소장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격리 여러분들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을 보다 보면은요. 그 실질적으로 격리는요. 각각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회계 단위별로 그 회계 담당자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즉 회계 담당자가 겸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매우 겸직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왜 그러냐? 직원이 몇 명 안 돼. 과소득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겸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의 원래는 각각 파트로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서 회계 담당자를 둬야 하지만 직원의 과소로 인하여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리 직원이 뭐 서문 일, 뭐 사무, 인사, 노무, 회계 뭐 다 하고 그거에 덧붙여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관리소장이 격리와 겸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직원의 과소는요, 당연히 관리비의 절감 때문이죠. 그런데 관리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뭐냐? 일반 관리비입니다. 왜? 급여니까요. 급여 부분이니까. 일반 관리비 중에 인건비죠. 여러분들 아시지만 대형 단지든 소형 단지든 관리실에 배치되는 일, 특히 관리사무소에 배치되는 인원을 생각해 보세요. 1000세대랑 300세대가 있어요. 소장 있죠? 격리 있죠? 많으면 서무입니다. 그죠? 그런데 1500세대랑 1000세대가 있는데 1500세대랑 한 300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제곱미터로 나누면 어때요? 당연히 소형단지의 인건비가 높을 것이고 인건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일반 관리비도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형단지에서는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격리 직원을 관리소장 겸직하는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지를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격리 겸직 아까 힘들다 그랬나요? 안 힘들다 그랬나요? 힘들다 그랬죠. 그럼 그 단지 누가 가겠어요? 당연히 갈 데 없는 사람이 가겠죠. 그죠? 그리고 500세대 미만일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소형 단지에 많이 뽑는다 그랬으니까 500세대 미만은 누가 갈까요? 관리사가 갈까요? 주택관리사가 갈까요? 주택관리사 보가 갈까요? 보가 많이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을 가진 소장님들, 초짜 소장님들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뜩이나 내가 일도 소장 일도 서투르잖아요. 소장 일도 그죠? 소장 일도 서투른데 격리 일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옛날에는요 아주 세대수가 작은 데만 그렇게 격리 경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300세대는 안 되지만 입주하는 단지, 복합단지, 복합단지는 뭐예요? 아파트 있고 상가 있고 오피스텔 있고 막 GH 있고 LH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임대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곳을 격리 겸직으로 입주 아파트를 보낸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어떠냐? 우리 위탁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위탁사 대표들이 소장님 여기서 견디면 내가 당신은 더 좋은 데로 보내주겠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거는 워라벨이 전혀 안 될 뿐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소장 업무 입주 단지는요, 여러분, 요렇게 300세대인데 만약에 그렇게 뭐 상가 있고 아파트 있고 뭐 거기에 뭐 오피스텔까지 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요, 소장, 격리, 서무 이렇게 배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격리 겸직 소장을 보내주는 거죠. 그죠? 자, 경력이 적고 업무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초임 소장이 업무량이 과다한 단지에서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이걸 하다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장님이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두 개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회계가 꼬여 있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는 업무를 이제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경리에다가 관리소장, 초보소장에다가 막 입주에다 받다 보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어, 경리들도 사실은 막 정신없고 그러면 막 틀리거든요. 그런데 막 소장 업무에다가 막 입주에다 서무 업무에다가 막 또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 거기 뛰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회계 업무 처리를 해주는 경리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단지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는 것도 쉽지 않고 회계 업무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업무인데 뭐 다른 업무를 하느라고 실수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격리와 관리소장은요, 상호 협조적이면서도 상호 감시적인 관계입니다. 어, 서로, 그래서 그 상호 협조적이라는 거는 업무를 같이 이뤄나가고, 또 상호 감시적이라는 거는 서로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된다 얘기죠. 그런데 격리겸직서장님은 두 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모든 걸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공동주택에서는요, 관리소장과 기존직의 겸임을 막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더니 관리소장과 격리 겸직이 좀 불가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지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기존직의 겸임을 막은 거는 기존직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 또 관리소장이 관련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었다. 근데 법적으로 근데 격리는 어떤 자격증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하고 격리직이 이렇게 딱 불가하다. 겸직이 불가하다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인원을 이렇게 추가로 채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회계를 위탁 계약을 할 때 회계를 아주 대행을 아예 회계 대행을 위탁 계약 때 정하는 거죠. 해서 아예 외주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아예 딱 들어갈 때 아예 위탁사에서 소장 월급과 회계 대행 업무 급여를 딱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관리소장이 그 회계 외주 주는 업체가 한 거를 이렇게 관리소장이 점검하는 형태로 변화가 돼서 관리소장이 업무의 과중을 막고 혹시라도 모를 불가피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가 전문직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제가 썼고요. 우리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네, 중요성이 더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글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직을 저는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도 겸직을 하니까 이렇게 보통 관리소 주택관리사 보가 자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말도 이제 일부는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요런 좀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업무의 과중을 막고 이렇게 겸직이 되지 않고 서로 좀 상호 협조적이고 전문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도 행복하시고요. 항상 더욱더 발전하는 관리업계를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